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후에 82K부터 61K짜리까지 정말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비트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좀 끝나야지만 주식 시장이 끝나야지만 이게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왜 정확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죠. 알트코인의 불장은 언제인지. 이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매하려고가 아니라 알트코인이 언제 오를지를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 전망이랑 나스닥과 주식시장의 전망을 좀 두 개를 엮어가지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이란이랑 뭐 이란이 이제 미국에 뭐 배를 쐈다 뭐 이런 뉴스도 터지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뭐, 그리고 이제 금리를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이유로 나스닥이 어제 장중에 본장에서 마이너스 4%가량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스닥이 조금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스닥이랑 이제 하나를 더 보면 이게 러셀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러셀 2000 지수가 뭐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주라고 부르고 시총이 굉장히 큰 주식들이 이제 이렇게 큰 이제 그 시총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나스닥 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 3만 포인트에서 최근에 이게 이제 거의 10%가량 하락을 했었죠. 10%가량 하락하면서 이 3만 포인트에 있는 나스닥이 28,200포인트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셀 지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시총이 좀 작은 중소 벤처기업이라고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그러니까 중소형 주식들을 모아놓은 지수인데, 그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도 이런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사실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점을 어느 정도 횡보를 더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스닥보다 흐름이 월등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나스닥이 올라간 만큼에 비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스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000, 그리고 나스닥이 여기서 2025년 4월부터 시작해서 17,000, 15,000짜리가 3만 포인트 2배를 갈 동안, 러셀이라고 하는 차트는 사실 2배가 뭐예요? 2배도 못 가고 거의 지금 100%도 못 간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최근에 이제 2000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이었는데 지금 2800으로 거의 40%밖에 상승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자금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식은 얼만큼 올랐는데 지금 코인은 하나도 못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식도 주식 나름의 대형주,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했지, 이렇게 중소형 주식들 같은 섹터는 전혀 상승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8,900까지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혀 상승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건데, 오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로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이 어젯밤에 4% 넘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셀은 오히려 양봉으로 뭐 어떠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그 추세가 조금 이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돼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가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우량했던 것들에서 돈이 들어갔다가 그 우량했던 거에서 조금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쉽게 말하면 리스크 온 자산들에다가 리스크 있는 자산들에 돈이 들어오는 리스크 온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스닥이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뭐 떨어지고 하면 안전자산인 뭐에 많이 수급이 몰리냐면 골드, 금값에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금값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말부터 2026년까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나서 고점이 딱 꺾인 이후에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의 242평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지금 자리를 지지해주지 못한 상태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나스닥이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금값, 금차트는 오히려 폭등을 해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인 건데, 지금 이제 자금의 흐름이 이런 이제 안전자산에 몰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 엄청난 버블로 수익을 냈던 그런 이제 스마트 자금, 스마트 머니들이 조금은 이제 더 리스크가 있는, 내가 가진 예를 들어 뭐 테슬라 가지고 한 10조를 벌었으면 그 중에 한 1조 정도는 이런 리스크 있는 자산으로 돈이 옮겨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약간 주식시장의 대형주들이나 주식시장에 뭔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시총이 좀 컸던 코인들, 시총이 컸던 주식들이 약간 한풀 꺾이면서 그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끝난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시총이 좀 낮은 주식으로 중소형 주식으로 돈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7%가량 하락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1800조예요. 1800조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1870조니까. 근데 우리 비트코인 하루에 2% 3% 움직이면은 뭐라 그래요? 와, 코인 진짜 변동성 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하루에 마이너스 7%, 어제는 7% 오르고 오늘 7% 떨어지고 뭐 전날에는 막 서킷 걸리면서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흐름인데, 근데 다른 걸 보면은 이런 이제 오히려 바이오, 이렇게 오히려 이런 코인들,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바닥에서, 얘도 지금 시가총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4조짜리인데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바닥을 만들면서 양봉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시는 개 작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코인들, 이런 주식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산, 현금들이 지금 이제 주식에서,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에 있던 그런 이제 건강한 종목이라고 표현할까요? 건강한 대형주에서 약간은 리스크 있는. 왜냐면 삼성전자보다 비트코인이 리스크 있는 건 맞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라도 만들지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삼성전자 이런 좋은 기업들로 벌어들인 수익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이제는 코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유입되는 중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저는 좀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알트코인을 매매하려고 하는 거지,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뭐 진짜 50%, 100%, 뭐 그리고 5배, 10배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는 거고, 코인을 매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이 언제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을 알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3-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주도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 알트코인이 주도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알트코인이 주도해서 상승을 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좀 주도를 해서 크게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몰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트는 어느 정도 그냥 사고만 안 나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금들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로 들어가면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는 일단 그 유동성 있는 자산,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돈이라고 하는 연료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연료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제가 앞전에 분석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라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를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있잖아요. 미국의 기축통화, 전 세계 기축통화죠. 이 달러라고 하는 게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고 금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재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유로라고 하는 그 유럽의 달러가 있고 그다음에 달러라고 하는 미국의 달러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있잖아요. KRW가 있는데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예를 들어 달러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나머지가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값도 내려가고 우리나라 원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달러 가격은 지금 달러 가격은 상승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저항을 맞은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그 안전자산보다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그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구간 있죠. 항상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은 항상 보시면 비트코인이 항상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만들 땐 비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상승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부터 하락세를 보여주는 구간이 여기가 2025년 1월 달이었는데 2025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결국에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달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자리에서 직전 고점 100달러 구간에 100포인트 구간에 전고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방향이 한번 꺾일 만한 구간이고 밑에 하단에 RSI 또한 RSI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비트코인의 주봉상 중요한 자리가 58K 구간을 지금 지켜주면서 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바닥의 구간까지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강세인 건 맞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같이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58K 밑으로만 내려가는 사고만 안 터지면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이런 하락의 구간에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비트코인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알트코인들 이건 잡코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뭐 AI 관련 코인이라든지 뭐 월드코인, 니어프로토콜 이런 이제 개별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뭔가 바닥만 다져주고 옆으로 횡보만 해준다면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면서 알트장 우리가 원하는 알트 불장이라고 하는 게 2-3개월 정도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올 수 있다. 그 시점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사실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밥은 다 됐어요. 밥은 다 됐고 지금 저기 주방에서 약간 지금 밥 냄새가 슬슬슬슬 나요. 근데 이 지금 주방 이모가 밥을 언제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밥 달라는 손님이 많아요. 저 말고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밥을 갖다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밥은 다 됐습니다. 밥 냄새 지금 다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6월 10일이죠. 6월 10일 기준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언제 딱 된다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확실하게 윤곽이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만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